안녕하십니까, 로켓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슬픈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정말 눈물 나는 사랑, 슬픈 그 비극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젊은 청춘의 사랑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뭐 배급을 주다가 배급을 안 줬고 뭐 월급이 다 끊겼고요, 굶어 죽고 뭐 얼어 죽고 뭐 쌀 한 포대에 집을 바꿔먹고 또 남의 거를 훔쳐 먹다가 잡혀서 맞아 죽고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면서 북한의 정부가 철길에 까는 침묵이 없어가지고요, 북한에 가면 20년 전까지는 나무 침묵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얘들이 콘크리트 침묵을 좀 만들어서 깔기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콘크리트 침묵의 강도, 숙성,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철근,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잘 안 되면 레일 밑에 깔았지만 열차가 몇 번 다니면 이제 부셔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도 이제 나라가 살기 힘드니까 그런 침묵도 만들기 힘들죠. 콘크리트 침묵을 만들려면 시멘트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시멘트 공장이 돌아가려면 시멘트의 원료가 또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의 김정일이가 어떤 명령을 떨구냐, 철길 밑에 나무 침묵으로 까는데 그 나무 침묵을 원래는 국가가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무를 비워다가 침묵 모양으로 이렇게 그 제재를 해서 썩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피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여기 흔히 말하면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를 깔 때 그 시커먼 그거 있죠. 순수 그 폐유. 그 폐유를 끓여가지고 그 끓는 폐유통에다가 나무 지목을 넣어요. 넣어서 같이 막 끓여. 그리고 꺼내서 말리우면 이제 나무가 방부가 돼요. 그걸 방부를 한다고 하거든요. 썩지 않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무 침목을 깔고 이후에 레일이 지나가면 침목과 레일을 고정하는 거는 레일 못으로 고정을 해요. 근데 그 나무 안쪽이 만약에 방부가 안 되면 비가 들어가고 나무 못을 따라서 들어가면 그 안에 썩어가지고 못이 헐렁헐렁해지고 이제 레일이 이제 뽑히고 이제 전복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방부라는 걸 해요. 국가가 마련해 주던 것을 이제는 자체로 해라, 이렇게 그 명령을 떨굽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철도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과제가 떨어져요. 철도에도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과제가 떨어져요. 너네 구간, 요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과 남쪽,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 역사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역이 자기네 이 구간의 레일 밑에 까이는 침목을 자기네가 자체로 만들어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산속으로 우라로 들어갑니다. 나무를 베려. 그래서 저희 동료라고 해야 되겠죠. 저랑 다 해서 함경남도에 단천이라는 지역이, 그 단천이라는 데를 가면 북한의 금덕광산이라고 해가지고 요란스러운 광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연이 나오는 광산. 그 북한에서 난리 났던데요. 광산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무학이라는 그 기차역이 있어요. 무학이라는 기차역은 이런 일반 기차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무학이라는 데는 이제 표준철길이 지나가고, 그 표준철길이 지나가는 단천이라는 데에서 금덕광산 쪽으로 해가지고 무학이라는 데에 들어갈 때는 이제 좁은 철길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철길이 끊어집니다. 없어요. 더 이상 기차역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그 다음에는 심심산이죠. 그냥 그쪽에 이제 지목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는 6개월이 눈이 쌓이고 6개월이 그냥 눈이 없어. 뭐 눈이 오라 하면 눈이 오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일반 사람들이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살까? 거기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전에 땅을 가진 사람의 자식들, 공장을 가졌던 사람의 자식들, 지주 자본가의 그 가족들을 싹 잡아다가 그 정치범 수용소라는 데 다 잡아였어. 그 자식들이 이제 어른이 됐죠. 그럴 쯤에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죄 지은 것도 없이 땅 임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 아버지가 뭐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 자식들이 다 그게 잡혀서 있었던 거니까 감자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숲속에서 살았죠. 침묵을 하려고 보니까 그쪽까지 들어가는 거야. 점점 앞에 있는 나무는 계속 해먹고 들어가니까 점점 이제 안쪽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자기네 과제를 끝날 때까지 숙소를 잡아요. 숙소를 우리끼리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던 그 사람들 그 집에 이제 숙소로 들어갔는데, 몇 명씩 나눠가 분담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느 한 우리 친구가 들어간 집이 딸 한 명에 아들 하나인 집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이 아이가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다른 데는 다 성장을 하는데요, 다리가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런 병에 걸린 아이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집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딸이 뭐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참 이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 거야. 그래서 둘이 막 좋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거기서 끝나가지고 다 우리는 시내로 나왔을 때 이 여자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그랬었는데 여자네 집에서 반대를 했죠. 왜 반대를 했느냐. 여자네 집은 지금은 공민증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시내에서 그래도 일반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래 이렇게 저 철길 기차 뭐 이런 걸 다루는 데고 근데 이런 데에 이런 여자가 들어와서 결혼을 했을 때 이 남자가 김일성의 당 조선노동당에 입당도 해야 앞으로 승진을 할 텐데 입당을 하자고 해도 같이 사는 여자네 집까지 다 뒤져봐요. 근데 여자네가 이제 그런 집이다 하면 이 남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입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기가 막히게 열심히 했어.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랬던 친구인데 근데 그 여자네 집안안이 그런 토대가 안 좋은 집안안이기 때문에 선뜻 그 여자를 사귈 생각들을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냥 야는 이쁘니까 나 사귀겠다. 너 집안안이 어떤 집안안이든 나는 사귀겠다. 이래 됐는데 나중에 이 여자네 집에서 어차피 너는 야를 데리고 갔자. 나중에 다시 갈라질 거다. 너가 이제 앞으로 점점 승진해야 되는데 우리 딸 때문에 우리 집안 때문에 이제 걸려버리면 어차피 니는 그것 때문에 갈라질 거야. 그래서 애초에 가지 마라. 만나지 마라. 해서 부모들이 반대를 했고 이 남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고 자기가 책임진다 하고 승진 안 해도 된다 하고요. 그리고 이 딸도 이제 좋다고 했어요. 문제는 얼마 후에 이 집안이 모두가 자살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우리도 슬퍼가지고 그 방아 했던 그 친구 그 남자 별명이 방아예요. 방아. 별명이 왜 방아인지도 나도 지금 생각하면 모르겠어. 성이 방씨야. 성이 방씨인데 그냥 별명을 그냥 방아야 이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이 방아가 이제 저희 집이랑 자주 잘 왔었어요. 그래서 와가 야 아무개 얘네가 다 죽었다는 거야. 울면서. 그래 나도 깜짝 놀랐지. 우리도 그 집에 가면 우리한테 이제 배고플세라 감자라도 삶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나무 침목을 만들겠다고 막 산에 아침이면 제기밥을 요만큼 세 덩어리를 이 비닐에다 싸가지고 뜨끈뜨끈한 걸 비닐에다 싸가지고 배에다 차고 산에 올라요. 올라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고 밑으로 한 대를 끌고 산발이 핀 박아가지고 밧줄 걸어가 어깨다 메고 질질질 끌고 이제 밑에까지 내려오다가 그게 눈 위로 이제 이 나무가 무게가 실려가지고 쫙 미끄러질 때는 사람이 그냥 맞아서 막 다리 부러지고 막 허리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위험하게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오후 한 2시, 3시면 내려와야 돼.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심밥은 아예 아침에 올라갈 때 요만한 제기밥을 3개를 이제 배에다가 싸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거 먹을 때 되면 얼어버려요. 배에다가 찼는데도. 얼어서 막 쓰걱쓰걱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저녁에 일 끝나서 내려오면 막 배고프고 이러니까 그 집에서 감자랑 삶아서 자기네 감자를 그냥 삶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럼 막 고맙게 먹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 너무 고마운 집이었는데 다 자살해 죽었다라는 거야.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참 나쁜 새끼들이 있죠. 그 집은 이제 엄마 아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하반신 마비가 왔고 그런데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그 집에서는 뭐 정말 전 재산을 내놔라 해도 내놓을 정도로 근데 함흥 시내에 큰 정형외과 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그쪽에 있는 어떤 우사라는 놈이 사기를 친 거예요. 내가 당신네 아이의 다리를 걸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대로 돈을 대기 위해서 아들이 하나니까 온 집안 안에 1년치 식량을 다 갖다가 바쳤는 거야. 감자를 팔아가지고 1년치 그 사람들이 몇 톤을 이제 장재놓고 있어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우리 아이만 살릴 수만 있다면 해가지고 종자만 요만큼 남겨놓고 몽땅 자기네가 굶어도 좋다 해가지고 다 팔아서 그 의사라는 놈한테다가 그 돈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근데 그 하반신마비 그거 신경이 죽는 건데 뭐 죽은 신경을 지가 살립니까? 근데 저도 그때는 뭐 우리도 모르죠. 우리도 뭐 의학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북한에서 뭐 의사들은 다 고치는 줄 알았지. 근데 그 집에서 그걸 바치고 놨더니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 올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아이의 다리만 살린다면 뭐 그 어떻게 뭐 버티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뭐 아이의 다리는 뭐 고칠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단천으로 해가지고 함흥에서 단천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단천에서 무화까지 가는 동안에 다른 기차를 타는데 아빠, 엄마, 딸, 아들 4명이 그 기차 타고 무화기로 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그 철다리도 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 떨어져서 자살을 했는 거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랑은 열차가 달려도 열차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문 유리들이 막 깨져 있어가지고 유리석도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얘네가 다 죽었다고, 다 자살해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방아도 지도 뭐 따라서 죽는다고. 야, 이제는 그게 한 20년 정도 되는 일이라 20년 썩 전의 일이니까 제가 지금 그냥 요 정도 담담한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이 방아를 그 자살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얼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죽은 사람은 어쩌겠냐, 너 또 이제 뭐 있다 보면 또 뭐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하면서 막 그 엄청 둘러붙어 가지고 막 자기가 자살해 죽는다고, 그 여자 죽었는데 뭐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니까.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불쌍했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정말 눈물 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표현 방식이 딱딱하다 보니까 요래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정말 그때는 이 방아가 막 그냥 그 남자애가 눈도 띠글띠글해 가지고요. 저는 뭐 눈이 작으니까 뭐 울어도 우는 게 보이지 않지만, 걔는 눈도 띠글띠글해 가지고 울면 막 그 소가 띠릭띠릭 눈물 흘리는 것처럼 막 좔좔좔 울고 막, 그걸 뭐 어쩔 수가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 뭐 달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울면서 누가 죽었다 하면서 막 자기도 막 자살해 죽는다 하면서 막 지랄씩 막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그 자살하게 된 동기를 쭉 들어보고, 야, 참 그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 사기 쳐먹었던 그 북한의 의사놈, 그 개자식, 그 개자식 지금 벌 받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놈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뭐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도 나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1년치 식량을 떼었다 죽기는 또 왜 죽냐. 차라리 그 여자라도 그 방아한테 시집을 보내고, 그러면 그 딸내미라도 우리 친구하고 살면서 또 어떻게 장사라도 뭐 어디 풀이라도 팔아가 같이 조금 벌면 죽이라도 농갈라 써먹으면서라도 1년을 버텼으면 그 다음에는 또 농사를 한 걸 가지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살아있는 우리 방아가, 친구가 또 자살해 죽겠다라고 막 그 술을 좋아했어요. 그 방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울면서 막 술 한 잔 사달라 해서, 저도 돈이 없어서 그 마을에서 파는 술집에 가가지고 외상으로 땡겨요. 나중에 주겠다고. 그리고 또 술 몇 병 땡기고 두부 몇몇 또 외상으로, 제가 신용은 있어가지고 그 외상으로 땡겨서 주고, 저는 또 술 안 먹으니까 저는 안 마셔. 그 지가 앉아서 다 마시고, 그러니까 취해서 쓰러지게 만들고, 다음날에 직장 갈 때 꿀고 같이 가가지고 달래고, 그 다음에 또 저보다 형님뻘들 그분들한테 얘기를, 그 형님들이 또 앉혀놓고 또 얼리고 달래고. 참 그때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사는 게 참 뭔가 싶기도 하고요. 인생이라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야, 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는 또 저렇게 자살도 서슴없이 하게끔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런 걸 배웠죠. 아무리 네가 좋아하는 여자라 해도 그 여자가 뭐 자살해서 죽었다 해서 따라서 같이 자살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마라. 그게 뭐 대단히 사랑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거는 오히려 죄를 짓는 거다. 먼저 간 여자한테도 죄를 짓는 거고, 그 여자가 뭐 왜 죽었는가에 대한 이유에 따라서겠지만, 내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라면, 그 여자의 어떤 가정적인 자기네 집안의 일로 자살했다면 자기가 같이 따라서 자살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 자기가 살아남아 가지고 자기도 또 자기대로 자기 부모와 형제들한테 또 도리를 다할 것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 같이 자살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친구 자살하겠다라는 거를 제가 막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굶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장가는 가거나 죽었는지, 그 자식은 낳는지. 제가 탈북에 올 때까지는 그 장가도 안 갔고, 지금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슬픈 일을 제가 겪은 사람으로서 그냥 오늘 방송에서 잔잔하게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의 일 같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것도 한민족이고 38선 이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